시사 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왔습니다. 선생 박주정과 아이들 진남중학교 박주정 교장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휴대전화가 보편화되고 또 발달하게 되면서 통제가 과거처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선생님들도 그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지? 아마 혼자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예, 맞아요. 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과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성폭력하고 디지털 성폭력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성폭력이 무엇인가 중에 디지털 성폭력이 있는데요. 네. 성폭력 이야기를 아침에 뭐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네. 부모님들께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의 사소한 성 문제를 많은 학부모님들은 그게 무슨 문제가 된다는 거냐. 쉽게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거죠. 맞아요. 엄청나게 세상이 바뀌어 버렸는데 예전에는 어른들끼리 우리 아이들 예쁘다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어떤 어른들은 또 볼에다가 뽀뽀도 해주고 또 좀 짓궂은 어른들은 아이들의 그 예민한 부분을 만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어른들은 이게 다 기워서 하는 일인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정도의 차이죠. 이 차이가 문제가 되는 거여서 오늘은 아주 작심하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일반 시민 여러분과 학부모님께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성폭력이란 뭐냐면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폭력 행위는 성폭력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강간한다든가 강제추행, 성희롱, 음란통신, 음란행위 강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성폭력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중에서도 성희롱이라는 게 뭐냐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이나 처한 상황을 이용해서 성적 굴욕감과 수치 또 혐오감 있는 말이나 행동을 겪는 경우는 그걸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그럼 성추행은 무엇이냐?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노골적인 성적 의도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했을 때 이건 성추행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예를 들자면 어느 중학교 학생이 남학생끼리입니다. 그 학생이 자기 가슴 부위에 뭐가 묻으니까 묻어있는 아이의 손을 대면서 야 이것 좀 지우고 다녀라. 왜 이러고 다니냐. 좋은 의도죠. 근데 그 아이는 자기 남자 대 남자지만 네. 자기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해서 이걸 성추행위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러한 일로 벌어졌을 때 부모들은 서로 다투죠. 맞아요. 가해 학생, 피해 학생 간에. 네. 이제 이게 굉장히 오래 가고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는 일입니다. 이제 가장 나쁜 게 성폭행인데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간음 행위를 성폭행이라고 합니다. 또 있죠. 우리 어른들도 조심해야 될 성매매. 성인이 청소년에게 금전이나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청소년을 성행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큰일 날 일입니다. 요즘은 학생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친구를 성매매자로 내놓는다 이런 말이 들을 수 있도록 막 진화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성폭력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여쭈신 대로 디지털 성폭력이란 무엇이냐. 성폭력 중에 하나인데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이 말이 들어갑니다. 즉 온라인상이나 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이죠.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거나 협박하거나 저장하거나 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한다고 정의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왜 정의를 이렇게 제가 잘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그럼 이것도 성폭력이냐라고 말할 때 정의에 들어있으면 이건 디지털 성폭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폭력은 성폭력의 범주 중에 이러한 기기를 이용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피해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예, 마을, 뒤뜰, 논, 밭, 산 얼마든지 뛰어놀 수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진하고 재밌게 놀 수 있었죠. 그래서 부모들이 어서 들어와 그래서 밥 먹고 자라, 공부해라 뭐 이 정도였지만 요즘은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학교 끝나고 학원. 그다음에 또 옛날보다 더 애들을 영양식을 잘 먹여요. 맞아요. 에너지는 늘어나고 놀 공간은 없고 그리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짧은 순간에 만끽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러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폭력이거든요. 맞아요. 여기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요즘에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하고 있고 네. 집에만 있고 네. 그리고 뭐 어디 나가자고 하면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예, 안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보는 이 영상들이 굉장히 잔인하고 또 그 음습하고 또 굉장히 그 성적인 그 자극을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깊이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들 어렸을 때 클 때는 음란물이라고 한다면 썬데이 서울이라는 책 앞에 표지 그 치마를 길게 입고 약간 비틀어져 있는 그 모습이 모든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유흥 가면 가보십시오. 그 많은 찌라시에 있는 성적 이야기들, 이 클릭만 하면 나오는 동영상들, 모든 것들이 아이들을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환경을 바꿔주지 않는 한 이것은 계속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꿔줘야 그렇죠. 네. 이게 어제 저랑 이제 제 와이프랑 어디 이제 네. 그 가게를 갔어요. 네. 그 이제 그 마트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한 초등학교 제가 봐서는 한 3, 4학년인 것 네, 같아요. 네, 네. 근데 남자애들 넷이서 이렇게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얘기가 네. 야동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야 내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정도에는 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몰랐죠. 근데 이거를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너무나 노출시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클릭 하나만 하면 그냥 다 볼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들어간 내용 아이들 찾아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더 많이 봤을 겁니다. 예. 이 정도로 자극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큰일이죠. 하여튼 이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은요. 불법 촬영. 아이들이 다른 아이의 그 예민한 부분을 촬영해 가지고 협박하고 올리고 또 그래서 고발당하고 그다음에 합성물을 제작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뭐 이런 비동의 성적 이미지를 전송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공유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이 있어요. 익명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저 사람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안 보는 데서.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성에 한번 퍼뜨려버리면 그걸 수거해서 스탑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순식간에 수만 명, 수백 몇 명이 한 아이의 그 잘못된 행위로 해서 그 모든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피해자는 그걸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익명성과 온라인상에서의 퍼짐 또 빠른 확산 그리고 광범위한 피해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가 되고 죄의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뭘 잘못이라는 거죠. 이런 게 문제입니다. 특히 여름철 피서지라든가 지하철, 화장실, 사무실 이런 쪽에서 장소를 불문하고 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죠. 문제는 이 몰래카메라를 할 수 있는 그 기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조그만 렌즈 속에서 모든 것을 살필 수 있는 것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고 쉽게 살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그러한 것들을 살 수 있는 그 기술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고요. 그리고 이 불법 촬영을 하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고 물었더니 복수하기 위해 복수. 리벤지. 와. 보복을 목적으로 유포하는 성적인 영상물. 예를 들자면 서로 사귀다가 저희가 배신을 했다.
그러면 동의하든 안 했든 만들어놨던 것을 유포해가지고 이 아이를 꼼짝달싹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 간에도 서로 관계가 안 좋으면 저 아이 우리 이렇게 저렇게 해서 힘들게 만들어버리자 해가지고 유포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큰 일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근데 이걸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줘야 되지? 라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던질 것 같아요. 질문을.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들의 환경이 이러니까 뭐 자기 결정권이 없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어요라고 그냥 현실을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네. 야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지? 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고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더 나빠지기 전에 이 나라의 어른들과 정책 결정자들은 빨리 아이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계속 더 커질 것이고요.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업화돼 가고 있는 이 모든 오락물 그리고 아이들의 그 보고 있는 유튜버 이러한 부분들을 제한을 해주지 않으면 학교에서 핸드폰 때문에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대부분 많이 다 수고했다가 수업 끝나거나 갈 때 보내줍니다만은 애들은 핸드폰을 빼앗겨 버리면 자기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 것처럼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하면서 한번 봐보세요. 출근하는 길에 핸드폰 들고 전부 다 핸드폰 쳐다보고 있지 주위를 살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한번 봐보십시오.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도 완전 중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저는 지금부터 말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예. 그거를 예. 선생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제일 먼저 이야기할 것은 어른들의 경각심입니다. 경각심. 이게 큰 제약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부모가 인정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 갖고 애들 다 노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성폭력이 발생되면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되면 법적으로 굉장히 강해져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법률은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만약에 합성을 해서 만약에 뿌렸다. 그러면 7년 이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있는데 설마 하는데 사실이에요. 또 두 번째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수치를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사진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해도 남한테 주지 않고 시청만 해도 저장만 해도 구입만 해도 소지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보고 있고 가지고 있고 남한테 전달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를 들자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을 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을 했다. 네. 그러면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감형도 안 됩니다. 이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을 처하게 되어 있는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로서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맞아요. 예방이. 예. 자, 어쨌든 성범죄자가 되면 부모님 10년에서 30년까지 공개하게 돼 있어요. 누구인가를. 그리고 공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10년간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미성년자도 마찬가지. 예, 500시간 이내에 성교육 수강 명령이 내리고요. DNA를 채취하고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 발급을 제한해 주고요. 입사 및 승진에서 불이익을 하며 공무원 시험은 볼 수도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데요. 자,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을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네.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는다. 두 번째,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을 절대 클릭하지 않는다. 세 번째,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지도 보내지도 보지도 않는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영상을 찍지도 보내지도 보지도 않는다. 네 번째는 타인의 사진, 영상의 성적 이미지를 합성해서는 절대 안 된다.
5번째는 타인의 사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지 않는다.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분명히 알리고 이 사실을 예의주시해야 된다. 네. 마지막으로 촬영하거나 유포하거나 협박 등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는 전문기관에 부모님은 가차없이 도움을 요청해야만 된다. 이걸 저는 여러 학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이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바뀌어서 과거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대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도 좀 세심하게 좀 들어주시면서 대처를 일단은 학부모님들이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해주어야 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교육도 하고 일반 교육도 하고 또 뭡니까 실습도 하고 등등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교육을 합니다마는 네. 학교 밖으로 나갔을 때는 아. 학교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을 이럴 것 때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말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또 화해하면 되지만 이 성폭력에 관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화해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일생을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공부도 좀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에 대한 이야기 교육도 좀 받아서 전문가는 아니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도는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한두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이거 네. 한 번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모두가 다 이 소위 말하는 그 디지털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뭐 캠페인이나 아니면 네. 이런 방송은 좀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강화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예. 자, 지금까지 선생님 박주원과 아이들 오늘은 디지털 성폭력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